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너무 올랐는데 따라잡아야 돼? 아니면 내려야 돼? 이렇게 고민이 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자, 그런 주식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올랐지만 실적이 뒷받쳐주는,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는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종목들 3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탑스입니다. 이 회사는요, 원래 플라스틱 사출을 하던 회사였어요. 주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했죠. 스마트폰 케이스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했는데요,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 메탈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이엔드 쪽은. 그래서 지금은 저가 쪽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좀 시장에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2천억 회사 현금이 있는데 시총이 2천억밖에 안 쳐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금이 2천억 있는데 시총이 2천억 막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13년부터 베트남으로 생산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구미의 공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CMF입니다. 네. 컬러, 머티리얼즈, 피니싱 이런 걸 가지고 신사업을 계속 모색을 한 거죠. 네, 신사업을 계속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 가지고 벤처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IT하고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완전 색깔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사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IT 디바이스 쪽 모바일이 있고요. EMS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타가 있네요. 네, 기타가 있고. 자, IT 디바이스는요, 작년 매출이 한 7,060억 정도 나왔습니다. 21년. 그런데 올해는 한 8,61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모바일이 6,080억, 플라스틱 케이스 쪽이겠죠. 그리고 올해는 6,88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EMS는 980억, 이게 1,720억. 2배 이상 성장합니다. 자, 성장이 나오는 포인트는 EMS, 그리고 가전제품이 한 690억.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890억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한 1,060억. 그런데 이게 한 1,090억까지. 네, 자동차 쪽은 요즘에 워낙 또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차량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기타가 한 25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MS 쪽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일단은 진단 키트 쪽입니다. 진단 키트. 여기는 SD 바이오 센서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건데요. 진단 키트 후공정을 합니다. 후공정 쪽. 후공정 쪽을 하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요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가 진단 키트. 아마 요것도 추가 상향이 될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요 정도 가이던스를 보고 있는데 추가 상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이 회사를 가져온 이유는요, 일단은요, 1Q에 영업이익이 500억이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보고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1분기 추정치가 한 300억, 400억 정도였어요. 이것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실적으로 보면요, 작년 실적이 매출이 1.0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873억입니다.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873억인데 500억이 나와버리면 현재 시총은요 6,650억. 자, 그러면 올해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 올해 전망치 지금 그리는 사람들 되게 골치 아플 거예요. 네. 1분기가 너무 잘 나와버려가지고요. 매출이 일단 1.3조고 영업이익이 한 1,270억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자, 이게 1,270억도 너무 센 거 아니냐. 와, 작년에 비해서 했는데 1분기가 500억이 넘게 나와버리면,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 IR 쪽에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요거도 추가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익이. 그래서 한 1,500억에서 1,800억 정도로 이제 상향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거냐. 일단은 진단키트가 일단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진단키트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안 쓸 거냐, 이거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진단키트는 계속 쓰지 않을까요? 계속 쓸 것 같은데, 물론 지금처럼 계속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좀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는 상황이고, 또 하나 포인트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사업을 하고 있죠. 삼성봇이라고 하죠. 삼성봇. 상표까지 이제 출원했죠. 등록을 했죠. 요거를 EMS를 아마 인탑스에서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2천억 정도의 수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게 그러면 진단키트에서 숫자 잘 나와주고 로봇 쪽에서 뭔가 멀티플 리레이팅을 가져와 준다 그러면, 자, 이 시총은 싼 거냐 비싼 거냐, 최소한 1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 이익을 내면 사실은 2조 가도 이상하진 않죠. 1,800억 이익 내는 회사가. 근데 이게 일회성이냐, 이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요것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지신 분들은 아, 이거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회사가 너무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이고, 그렇다고 못 사는 분들은 최근에 이게 막 급등했는데 회사가 이게 다시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를 인탑스를 1월 초에 가져왔었거든요. 그때 좀 댓글이 되게 좀 흉흉했어요. 이렇게 차트가 솟아있는 걸 왜 가져왔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50% 더 올랐거든요. 제가 가져온 데서. 예. 하여튼 주식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PCB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심텍입니다. 아, 이것도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죠? 그때부터 한 2배가 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는요, 기판 회사죠. 기판 회사고, 일단은 기판 쪽에서 보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죠. 반도체용 기판이 있고,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작년 매출이 한 8,23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1조 6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 PCB. 모듈 PCB는 이제 카드, 메모리 카드로 만드는 그런 PCB 쪽인데요. 이쪽이 한 3,270억 나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는 한 3,8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성장들이에요. 심텍 그래픽스, 네, 자회사죠. 자, 여기가 작년에 2,060억 정도 나왔는데, 자, 올해는 한 2,74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회사도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작년에 21년 매출이요, 1조 3,7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740억 나왔습니다. 현재 시총이 1조 7천억이고요. 작년만 해도 한 1,000억 초반 정도 가이던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700억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2년에도 올해 일단 가이던스는 매출이 한 1조 7천억 정도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와, 그쵸. 1,740억에서 3,200억, 와, 이거를 낼 수 있을까? 라고 일단은 고민이 될 거고, 와, 그러면 이게 시총이 말이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일 텐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판이 워낙 쇼티지죠. 원래는 플립칩 BGA 쪽에서 쇼티지가 나서 가격이 막 오르더니, 이게 플립칩 CSP 쪽으로 막 와서 또 가격이 막 오르더니, 자, 이제 메모리 기판 쪽으로 쇼티지가 오더니 또 가격이 막 오르고, 최근에는 MLB도 막 가격이 막 오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이수페타시스, 그죠? 실적. PCB가 이렇게 호황이, 제가 정말 한 10년 몇 년 만에 이렇게 PCB가 이렇게 호황이 오는 경우가 있냐, 이런 좀 봤는데요. 지금 어쨌든 심텍 같은 경우는 플립칩 CSP 쪽하고요, 메모리 기판, 특히나 이제 D램 쪽, 이런 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MSAP라는 고부가 공정 쪽을 많이 하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요게 21년 비중이 한 64% 정도 됐어요. 요게 22년에는 67% 정도까지 3% 정도 포인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비중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매출이 얼마 늡니까? 매출이 거의 3,500억 넘게 느는데 3% 포인트 이 비중이 늘면요, 이익 기여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3% 포인트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이때보다 이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200억까지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보통 PCB 업체들이 1Q가 비수기입니다. 1Q가 보통 비수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실적이요, 한 3,99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는데요. 자, 이 실적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작년 전체 실적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작년 4분기거든요. 4분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21년 4Q가 실적이 제일 셌는데요. 그때 실적이 매출이 3,92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74억이었습니다. 작년 실적이 어마어마했는데 작년 실적, 분기 실적 피크가 이 정도였는데, 자, 1분기 가장 비수기가 이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되시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팔까? 고민되죠. 2배 올랐는데 팔까 고민되시겠지만, 와, 이거 또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이고, 그렇다고 또 이거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섣불리 올라타기에는, 그죠? 이게 이렇게 치솟아있는데 올라타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투자의 판단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ISC입니다. ISC고요. 이 회사는 파이널 테스트, 후공정 파이널 테스트용 소켓입니다. 소켓을 만드는 회사고요. 원래는 실리콘 러버 타입을 하죠. 실리콘 러버 타입을 하는데 최근에 핀 타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수합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솔브레인 4월 6일자로 솔브레인 홀딩스 자회사로부터 프로웰이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프로웰이라는 회사를 샀고요. 여기가 핀 타입 소켓을 하는 회사입니다. 핀 타입 소켓은 국내에서 리노공업이 대부분 하고 있죠. 네, 리노공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죠. 하고 있는데 프로웰을 핀 타입 소켓 회사를 인수했고요. 자, 이 회사는 21년 매출이 한 76억 정도 됩니다. 76억 정도 되는데 매출은 크지 않지만 일단은 그래도 기술력은 충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웰의 기술력과 리노공업의 ISC의 영업망이 더해져서 좀 시너지가 난다. 자, 요게 일단 1Q부터 바로 확 드러났습니다. 1Q 실적 잠정 공시했거든요. 매출이 415억이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68억입니다. 이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120억, 저도 한 100억 초반으로 추정했거든요. 나오자마자 실적 나오고 지금 주가가 한 20% 넘게 뛰었어요. 네, 뛰었는데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는 컨센이 있고요.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이요. 매출이 1,445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77억 나왔습니다. 연간 이익이 377억인데 168억이 한 분기에 나와버린 거고요. 지금 시총은 지금 5,900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22년 전망치는요, 매출이 1,870억,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원래 실적은요, 한 1,800억에 한 500억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 이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00억을 상향 조정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심플합니다. 메모리용 소켓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용 소켓이 있습니다. 소켓이 있고요. 메모리 매출이 작년에 552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76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작년에 한 910억. 이미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11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회사고요. 원래는 메모리 쪽을 주로 하던 회사였는데 이미 시스템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더 커졌고, 자, 프로웰을 또 가미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향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웡멍이 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영상 잘 봤습니다. 하이닉스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메모리 고정 거래가가 2,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전망하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하이닉스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네요. 하이닉스는 메모리 고정 거래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트 추락 감소 영향인 것인지 향후 주가 관련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D램 쪽을 놓고 보면요, D램 쪽을 놓고 보면 서버 쪽이 한 38% 정도 됩니다. 초래량 기준으로.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죠. 이게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PC 쪽이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버 쪽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쪽은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쪽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인텔의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즈.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제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CPU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수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서버 쪽은 큰 걱정이 없고요. 서버 쪽 올해 업황은 굉장히 예상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모바일 쪽입니다. 모바일. 특히나 어디서 공백이 생기고 있냐면 중국 스마트폰. 중국 스마트폰이 모바일 D램을 엄청 많이 씁니다. LPDDR을. 지금 LPDDR4, 5가 메인이겠죠. 이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최근에 상태 아시죠? 선전하고 선전 봉쇄했다가 상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봉쇄입니다. 봉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못하죠. 생산을 못하니까 D램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계속 그러면 이게 생산이 안 되는데 계속 가격이 그동안 오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저가인데, 저가가 메인인데 이 가격 상승을 이거를 판가에 전가할 수 있나요? 판가에 전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생산을 포기해버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작년하고 똑같은 그림인 겁니다. 이게 가격, 생산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그런 의심들이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좀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언택트 때문에 많이 샀는데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PC에 대한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서버 하나가 얘들은 2분 정도는 해야지 얘가 퍼포먼스가 돼가지고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건데 얘들이 너무 못해버리니까 서버 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전체 주가 자체는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버향 DDR5 쪽 중소형주를 보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저의 컨셉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ISC나 리노공업이나 TSE나 이런 회사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테크인 같은 장비 업체들은 후공정 쪽도 좋고요.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퓨어한 아비코전자도 그렇겠죠.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압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주말에 푹 쉬시면서요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멘탈 견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책 같은 것도 읽으면서요 우리 과거의 경험들을 간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멘탈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기회가 왔었구나 라는 아쉬움을 또 토로하기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거기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더 큰 힘을 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과 핫한 트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우리 IT신 채널 생긴 지 1주년 되는 행사인데요. 1주년 행사를 대비해서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뭔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벤트를 마련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